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된 주제는 오픈 WRT인데요. 오픈 WRT는 이제 공유기를 위한 소프트웨어예요. 보통 공유기에 보면은 뭐 아수스든 뭐 샤오미든 TP-링크든 다 그 제조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올라가 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무선 성능을 좀 제한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이런 커스텀 펌웨어를 올려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완전히 펌웨어를 대체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많은 공유기들을 지원해서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맥북이나 리눅스 써보신 분들은 이렇게 패키지 공짜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유기에서 되게 파워풀한 장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유튜버들이 뭐 어떻게 쓰고 있나 한번 조사를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광고를 막을 수가 있대요. 그런 애드블라커를 구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희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그 들고 다니는 와이파이 뭐 터트려주는 그런 장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쉬라고 해서 무선 연결을 확장하는 것도 이제 뭐 이지 메쉬, 뭐 아수스 토르 메쉬 그렇게 브랜딩이 다 되어 있고 방법도 다 좀 다른데 사실 메쉬라는 게 다 호환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공유기끼리도 그렇게 표준을 사용해서 메쉬를 구성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케이스가 이제 나스 구축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원래는 취미 생활이나 뭐 매니악한 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셨던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게 꽤나 괜찮고 꽤 좋아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상업 제품을 양산하는 데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게이트웨이 장비라고 해서 예를 들어 IoT 장비들이 좀 이렇게 보안 프로토콜이 좀 미비하거나 와이파이 시그널이 약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아예 얘가 무선 성능이 좋은 그런 장비가 본인이 걔네들까지 커버리지를 확장해서 연결을 해주고 또 가능한 경우에 이렇게 인터넷까지도 LTE로 무선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장비들에 되게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드론이 한 뭐 100대 공중에 떠 있다라고 하면은 일일이 다 유선 인터넷을 연결할 수는 없고 또 일일이 LTE를 다는 것도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 녀석이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해서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인 와이파이만 이렇게 탑재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유기 소프트웨어니까요. 당연히 공유기 이렇게 탑재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양산하는 데도 되게 많아졌고요. 요거는 이거 찾아보다가 발견한 건데 스타링크 예전 제품은 이렇게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생산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스타링크 젠 4가 이제 막 나오니 많이 하던데 뭐 예전 제품은 이렇게 빠르게 개발을 했었나 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페이지도 만들었는데 저희 그 막 머신 컨트롤 하는 그런 것보다 이렇게 많은 블럭들이 더 붙어 있는 그런 프로세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고요. 보통 이런 프로세서들은 그 벤더사의 기술 지원 없으면 되게 개발 과정이라든가 뭐 펌웨어를 올리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험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 외에는 네, 뭐 이런 것들 공부하려고 했고요. 사실은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할 때 좀 이제 백엔드 쪽을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잘 몰라서 이런 게 백엔드인가 하고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깊게 파게 됐습니다. 이런 개발을 하시는 지인이 좀 계신데 완전히 동작도 못하는 칩을 이렇게 딱 동작시켰을 때의 그 희열이 약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프트웨어를 따라 하다가 보면은 도파민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이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공유기 중에 어떤 공유기를 사야 그래도 이게 좀 잘 돌아가나 싶은 것들을 나름대로 좀 기준을 세워봤어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제조사에서 그래도 소스 코드 공개를
좀 그래도 해주는 제조사들이 좀 있거든요. 미디어텍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있겠고요. 그 반대로 미흡한 쪽은 좀 미국 쪽 칩셋이 많이 미흡해서요. 공유기 동작을 할 때 이제 하드웨어들이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CPU가 직접 패킷들을 라우팅하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 시에도 조금 CPU 점유율이 생기는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앱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앱을 실행할 때 사실 CPU가 최대한 많이 쓸 수 있으면 좋잖아요. 가능하다면 네, 이런 좋은 칩셋을 고르는 게 뭐 노하우라면 노하우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지원이 없는 개발 같은 경우는 맨땅에 헤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은 나라의 제품을 사용하거나 같은 이유로 이런 유명한 브랜드의 공유기를 사용하면 자료들이 많습니다. 칩을 골랐으면 뭐 이런 페이지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서 구매를 하시면 가이드가 잘 되어 있고요. 공부용으로 좀 이렇게 알아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어떻게 그 양산을 다 해서 제품으로 출시한 제품에 이런 해킹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할 수 있었는가? 라고 좀 처음에 궁금했어요.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노력과 삽질로 이제 이런 개발용 브랜치를 업데이트를 처음에 해나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 KT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는 어떤 공유기에다가 이 소프트웨어를 올리는 과정을 어떤 분이 이렇게 일지로 블로그에다 올려놓으셨는데요. 되게 좋은 테크닉들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런 스냅샷 이미지라는 기본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먼저 만들어 내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련의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쉬운 방법은 나와 있는 것 중에 공유기 산 다음에 관리자 페이지에 가면은 이런 펌웨어 업그레이드 창에서 매뉴얼 업데이트 한 다음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게 뭐 잘 뚫어 놓은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내부 저장소는 아무래도 수정이나 그런 거를 불가능하게 해놨을 테니까 외부 저장소에서 이렇게 먼저 부팅을 하고 그 부팅한 게 메인 OS가 되니까 이제 내부 저장소는 약간 USB 드라이버처럼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수정 가능한 그 저장소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내부 저장소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약간 그 윈도우 깔 때 이제 USB에다가 꼽아서 부팅하고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드웨어 포트들, 뭐 이런 개발용 포트들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해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해서 뭐 이런 지원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기준으로 이렇게 사서 해봤는데요. 이 샤오미 것들은 또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애초에 이 소프트웨어가 올라간 공유기이고 그래서 어떤 특정 비밀 키만 이렇게 확보를 하면 내부 관리자 권한 획득을 되게 쉽게 만들어 놨고요. 나머지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최초로 이제 임시 메모리로 부팅하고 내부 메모리를 좀 이렇게 안 중요한 메모리처럼 취급하면서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무리 파워풀하다고 해도 사실 가정에서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긴 하거든요. 억지로 좀 이렇게 요구사항을 짜봤어요. 각각의 IP를 갖는 뭐 이렇게 세팅을 해봤고 IoT가 2.4기가 뭐 이렇게 3개 생성되고 룰 또한 이렇게 알맞게 생성이 돼서 서로 안 보이게 해야 되는 네트워크는 막고 또 그런 작업도 쉽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LTE 라우터로 에그처럼 쓰는 유즈 케이스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잘 되어 있는 게 있길래 한번 사봤는데 되게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아주 천천히 한번 파보고 있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은 볼 수도 있었고 뭐 궁금하면은 차차 이제 이렇게 파볼 수도 있겠지만요. 진짜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보안 관련된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